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도 내 노후 저수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재해 위험이 있는 B등급 이하 저수지 2천여 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부가 2022학년부터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함께 진행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하루 만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저녁부터 내린 비는 13일 오전까지 세차게 이어졌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퍼부으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경보도 내려졌습니다. 12일 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부안 위도가 228mm로 가장 많았고 정읍은 196mm, 고창은 179.7mm를 기록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한 장마전선이 내륙인 전북도에 오래 머물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겁니다. 이번 비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장시간 정북지방에 머물며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밤 김제시 연정동에서는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굴다리를 지나던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모두 930.5헥타르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부안에선 축사 2곳이 침수됐으며 임실에선 도로가 붕괴되는 등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9건에 달합니다. 장마전선은 14일 오후까지 영향을 미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 내 재해 위험 저수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북도는 B등급 이하 노후 저수지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마을 주민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즉시 보수, 보강 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자가격리 위반과 집합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거나 역학조사에서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잇따라 불거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계 불법 행위를 신고받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수 동료 간 폭행과 협박, 간간과 추행 등을 비롯해 무리한 지시나 모욕 행위도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당 형사와 피해자 사이에 한 라인을 구축해 전문가 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북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안을 추진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호 의원은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도에 남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 정부가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뭐 설립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추가됐습니다.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 복무와 졸업생의 지역 정착 문제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관련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위에 생정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공공의료대 설립안.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영호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순차적 개장이 마무리된 도내 해수욕장에 코로나19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 가족 단위나 연인, 지인과 함께 온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모래사장 인접 공터에는 전날부터 텐트를 친 야영객들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는데요. 하지만 해수욕장을 드나드는 이들에 대한 발열 체크나 명부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막으로 된 울타리가 모래사장을 에워싼 채 방문자 통제를 위한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들어간 후인 11시 20분쯤 돼서야 방역요원들이 책상을 갖다 놓고 통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출입구까지 거리가 먼 경우엔 천막 울타리를 무단으로 넘나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마스크 미착용자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인근 격포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천막 울타리를 넘어 오가는 이들이 속속 푹차tus고 방문객이 적어 거리 두기는 가능했지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평년 대비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추가 배치, 방역수칙 준수 거점시설 운영, 다중이용시설물 소독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플래카드 및 안내판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부안군 역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물 1일 3회 소독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에는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LH 전북본부와 LG헬로비전 등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공공매입 임대주택 방법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 전북본부와 LG헬로비전 전북방송,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KCN 금강방송은 13일 매입 임대주택 안전 및 방범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안전과 방범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협약과 함께 앞으로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CCTV 영상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와 보수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주택이 시내에 산재해 있다 보니 상당히 방범에 취약합니다. 관리소가 없고. 제가 이제 앞으로 IT하고 접목해서 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감지돼서 연락 온다든지 또는 방범 부분도 보완해가지고요. 우리 LH 사시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입주한 주민들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CCTV 회선 구축이 있고, 그것들 우리 LG 헬로비전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걸 구축하는, 또 그걸 관리하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지역을 확대하는데 우리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일괄적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둘째 아이까지는 1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2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읍시 체육회 강광 회장이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렴인 대상은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과 공직자 등에게 주는 상으로 UN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한국부패방지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민선 4기 정읍시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노력으로 저에게 주신 상으로 알고 더욱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읍체육회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해고 없는 도시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3차 협약에서 모두 59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동참한 업체는 지난 1, 2차 217곳을 포함해 모두 80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주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 고용유지 경영안전자금 이자 차익 보전과 지방세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전북 코트라 지원단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달 15일부터 말일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 토탈 마케팅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해당 기업의 해외 시장 조사와 수출 보험료, 온라인 마케팅과 통번역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 서식하는 생물을 탐사하고 기록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운산 생물 다양성 참사대 작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고창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곤충, 조류 등 생물 종류별로 6개 팀을 나눠 전문가와 함께 탐사를 하게 됩니다. 전북 생명의 숲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지 잘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실 19도, 김제, 부안, 남원 20도, 고창 21도로 전망됩니다. 일교차는 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임실 22도로 가장 낮겠고요. 김제, 부안 23도, 순창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비로 빨래나 세차하기엔 무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차츰 하늘빛이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올라 30도 선까지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고는 3m로 다소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선박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